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달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황매산에서, 억새가 있는 황매산에서 만난 달입니다. 덕분에 오늘 김연수 작가의 달로 간 코미디언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했습니다. 예쁘죠? 자,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달나라 코미디는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달나라 코미디는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달나라 코미디에서 좀 바보 같은 연기를 했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였다는 것을.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안 보여서 그런 연기가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김현수 현대소설 달로 간 코미디언 해서 집에서 아버지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파서 눈에서 눈물이 나온 건데 딸은 왜 눈물 흘리지 이랬다는 겁니다.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버지는 안경 벗은 개슴츠레 뜬 눈으로 조롱당했습니다. 바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안경 없이 볼 수 없는 아버지는 그런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딸은 부끄러웠습니다. 바보스러운 역할을 하던 아버지는 군사 정권을 찬양한 것도 아버지가 군사 정권을 찬양한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런 일이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야 시각장애인 이 관장으로부터 아버지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속옷 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버지의 코미디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통도 몰랐던 딸이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제이노 타이너의 방입니다. 부부지간인데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뭐 그런 관계를 현대인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 정도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답지 외적 준거로 된 보기,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보다 더 좋은 교재는 절대 없습니다. 자, 제 블로그 자료면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소통의 어려움과 진실에 닿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977년 1위 폭발사고, 1위 폭발사고, 1위역에서 화약을 실은 기차가 폭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고 했습니다. 1981년 국풍 8일, 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국풍 8일이라는 그런 행사가 그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뭐 국민들한테 좀 뭐 그래 보려고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1982년 권투 선수 김덕구 사건 등이 잘 알려진 당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 사건 속의 현장에서 부침을 겪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 말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과 책, 편지, 대화 등의 각종 방법을 통하여 사건을 진실에 가깝게 전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모습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서술자로 안미선은요 아버지의 딸입니다. 코미디언의 딸입니다. 안미선 PD입니다. PD. 안미선과 사귀다가 헤어진 인물입니다. 안봉남 아버지입니다. 안봉남의 딸이 안미선입니다. 안봉남, 안미선 부녀 관계를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안미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다가 이관장은 맹인입니다. 이관장으로부터 아버지의 실명 가능성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안미선은 나하고 사귀었잖아요. 나에게 편지로 전달합니다. 이관장은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안 돼 보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 시각장애인으로 나에게 시각장애인의 소통법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봉남이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하고 안미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미선이가 이관장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일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사건 정리 보겠습니다. 발단입니다. 나와 안미선이 사랑하다가 헤어집니다. 안미선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봉남이죠. 전개 9.11 테러 사건이 안미선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위기는 나가 안봉남과 미선의 관계를 알고 점자도서관 이관장을 만납니다. 절정은 이관장으로부터 안미선과 아버지 안봉남의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잘 몰랐는데 이제 이관장으로부터 이제 확실히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와 이관장은 안미선이 보낸 CD를 들으며 그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 안미선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나빴다는 걸 알고 많이 괴로웠겠죠. 줄거리입니다. 나는 1982년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복싱 경기에서 사망한 선수 김득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디오 PD 안미선을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곧 안미선의 뜻에 따라 헤어집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의 인연을 이어가던 나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그녀의 삶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뒤늦게 성공한 코미디언 안봉남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있었고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처까지 안은 채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공연이 담긴 영상 자료를 돌려보고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점자 도서관에 찾아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 안봉남이 사실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코미디 연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관장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아버지는 1981년 이후 무대에 서지 못하고 1981년 그때 코미디도 했고 또 군사속정권을 찬양하고 이래서 이제 무대에 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82년 권투 선수 김득구가 라스베이거스로 경기를 떠날 때 후원자 기업인의 요청으로 함께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돈을 훔쳐 행방불명되는데 이때 이미 눈이 멀어 있었을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안미선은 미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사막에서 소리를 녹음하여 나에게 보내 자신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려준 점자도서관 관장에게 녹음 CD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이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동봉합니다. 자, 편지에 따르면 편지는 미국에서 일어난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텔레비전으로 뉴욕의 상동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입니까?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동이 빌딩이 비행기가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 광경을 목격한 뒤 그녀는 오래전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자, 미국의 일어난 실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편지는 편지로 접한 이야기를 요약하여 들려주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안미선의 삶을 전달합니다.
자, 상동이 빌딩인데, 상동이 빌딩은 아버지를 찾을 결심을 한 계기가 되죠. 상동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 자, 아버지는 안미선의 아버지 코미디언 안봉남의 행적입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침이면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얼음물에 담가둔 물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였겠죠. 아직 어렸던 그녀를 바라볼 때면 검정색 뿔테 안경 너머의 두 눈동자가 연민으로 젖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감정이 없는 짐승처럼 일 없이 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 감정 없이 흘리는 눈물. 실제로 눈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데. 자, 안미선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들이고요. 자식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소외되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7년 1위역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 근처 삼남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다가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또 아팠겠죠. 눈이. 안봉남이 눈을 다치게 된 계기입니다. 그로 인해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 극장 지붕이 모두 날아간 삼남극장에는 하춘화도 있었고 이주일도 있었다고 아버지는 회상했다. 뭐 하춘화는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70대쯤 됐죠. 이주일은 돌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그 이들과 같이 어울렸으니까 안봉남도 뭐 좀 유명했겠죠. 실존 인물들을 제시하여 사실감, 개연성은 있음직한 일입니다.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 내용을 소개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눈을 다쳤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짜증스럽다는 듯 찌푸리거나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1980년 5월은 광주 학살 사건이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1970년대 내내 보조 MC로 지방 쇼단을 전전하면서 무명 생활을 거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TBC 방송국의 한 쇼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평소 집에서 본 아버지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텔레비전을 난 아버지는 얼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웃고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7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바보 연기를 하느라 안경을 벗은 검은색 뿔테 안경을 낀 바보는 없었으니까. 자, 아버지가 초점 잡히지 않는 눈을 개선철에 뜨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다. 자, 수치심을 느낀 이유는 이 안미선이 느꼈던 감정과 달리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조롱당하는 걸 보고 수치심을 느꼈는데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공연할 때면 동네 골목길이나 전신지에 붙은 계란 모양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연예인이라는 걸 자랑하는 두 오빠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TV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환호작용 크게 소리를 지르고 뛰며 기뻐하는 겁니다. 아주 기뻐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귀를 틀어막고 라푼젤이 나오는 동화책만 들여다봤다. 라푼젤 유명한 동화죠. 머리가 긴 아이잖아요. 자, 오빠와 그녀의 반응이 서로 대비가 되죠. 기쁨과 수치심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코미디언 아버지와 연기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유랑극단 시절부터 그녀의 아버지 레퍼토리는 보여줄 거리입니다. 달나라로 간 별주부전이었다. 우리 별주부는 바다에서 육지로 가고 토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달나라로 간 별주부. 이거는 뭐 달나라로 간 토끼가 덤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라도 있잖아요. 비현실적이고 희극적인 소재죠. 이 작품의 제목이 또 달나라로 간 코미디언이다, 그죠? 그는 지구에서 토끼가 멸종한 21세기 토끼관을 구해오라는 용왕의 특명으로 로켓을 타고 달까지 찾아간 별주부 역을 맡아서 시종일관 개수나무에 부딪히고 먹다 버린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고 토끼의 꾀에 속아서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슬랩스틱 코미디. 자, 슬랩스틱 코미디는 연기와 동작이 과장되고 소란스러운 희극. 그 미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초기 채플린입니까? 굉장히 이런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기를 한 희극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웃음이 나오거든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거나 뭐 이런 거. 좀 바보 같은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맡았다. 자, 슬랩스틱 코미디로 자신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안목남. 중략부분 줄거리입니다. 군부 세력이 숙권했던 80년대 코미디언 안목남은 대통령을 성군으로 부르는 등의 연기로 인정받아 방송을 출연했고 참 찬양을 했다는 거죠. 정부주도 대규모 문화행사였던 국풍 81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낀 이유, 군사 독재 정권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라디오 PD를 다른 라디오 PD를 합니다. 기록물을 찾다가 영상 기록을 통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그녀 안미선은 그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꾸준히 찾아 나섭니다. 자, 편지에 나타난 안미선의 행적입니다. 나는 1인칭 서술자입니다. 안미선의 옛날 남자친구였죠. 지금은 헤어졌지만 나는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CD를 전해달라는 그녀의 편지에 적힌 부탁에 따라 점자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대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내가 가서 도서관 관장한테 가니까 목소리를 내어서 대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내 앞에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당신이 뭐 말을 하면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청각적으로 봐서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대답하면 아,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인식 방법, 소리가 있어야 대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자 도서관 관장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 안 보이는 사람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앞에 없는 줄도 모르고. 제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시각장애인의 세계는 소리 존재 여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물론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시각적 잔영이겠지만 그 시력 읽기 전의 기억들이죠. 꿈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멀기 전까지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시각적 기억은 힘이 하나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관장 말을 끊고 문 옆에 정수기가 있으니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나는 위에 놓인 종이컵에다 물을 받아서 탁자 위에 놓은 뒤 그의 손을, 시각장애인은 손, 밖에 소리도 있었는데 이 손은 시각장애인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됩니다. 그의 손을 잔까지 끄버렸다. 자, 이거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행동이죠. 이 관장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물을 마실 수 있죠. 거기 앞에 있잖아 라고 말하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주차한 차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왼쪽은 무한대의 공간인데 그걸 아는 비장애인들은 드물죠. 말이 아니라 구체적 소통 수단이 필요하다. 현실은 부족하죠.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 저는 1981년 여름까지 살았던 시각적 세계에서 한 번 죽은 뒤 81년 이전까지는 무엇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시각이 사라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그건 마치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 광화문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광화문 거리는 1981년 여름까지의 광화문 거리죠. 관장의 시각적 세계를 이렇다는 겁니다. 안구를 적출한 뒤에는 전에 한번 가본 곳일수록 다시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까 두려워서겠죠. 자, 1981년 이후로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이 관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일과 비슷할 테죠. 완강하게 과거의 시각적 자생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통해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예컨대 안PD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력의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겠죠. 안PD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봉남 씨라는 것도 아시겠죠? 나와 이관장의 대화를 통해 이관장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법을 설명합니다. 맹인들한테는 그 소리와 손이 중요하다는, 소리와 촉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편지 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안PD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나는 좀 견면쩍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은 없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이였을 때도 못 들었다. 아마도 부끄러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상에 대해 설명하다가 국풍 8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국풍 80일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의 축제인데 안미선과 이관장이 만났던 때고 이관장과 안봉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된 화제가 이거였을 겁니다. 관장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안봉남 씨가 아직 유명할 때였습니다. 안봉남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안PD가 말하기에 제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안PD는 침을 삭히며 뭉거리다가 가족을 버리고 양옥집을 몰래 판 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관장의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행적을 밝히는 안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런 치료를 받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애인과 도망칠 여력이 있었다니요. 그 눈치를 보면 되는데 왜 안 했노 이 말이죠. 연예인이니 돈도 많으셨을 텐데 빨리 치료받았더라면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PD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안PD 그걸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 시력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안PD가 되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연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분도 그 연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고 해도 앞이 어느 정도 보이는 비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개수나무에 부딪히거나 무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거나 떨어진다면 눈앞이 흑변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자, 관장이 안봉남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게 된 계기가 되겠죠. 이 관장이 말을 멈췄다. 안미선과 있었던 일을 나에게 설명하고 내가 그의 말을 인용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 관장이 전달한 게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안미선의 편지로 시작해가 이 관장을 만나서 이 관장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안PD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제 앞에서 누군가 얘기하다가 기척을 내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줄 알았어요. 거기 있습니까? 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괜히 제 마음이 불안해져서 더듬더 손을 뻗었는데 그랬더니 안PD의 얼굴이 만져지거든요. 새벽 이슬이 맺힌 풀잎을 마실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죠. 안미선이 눈물을 내가 만졌다. 젖은 목소리. 목소리도 울음 섞인 목소리죠. 안PD가 예에서 여기 계속 있어요 라고 했고 그렇게 안면 근육이 볼을 만졌으니까요. 움직이는 게 제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는 안미선이죠. 시각장애인의 설명으로 안미선의 심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슬프고 그랬겠습니까? 이 관장의 설명입니다. 아버지의 실명 가능성을 알고 울고 있는 안미선. 자, 이 관장의 설명을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심리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회상적이고 또 반성적입니다. 안미선이 반성하고 있겠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이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또 진실을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 참 이걸 전달하기도 쉽지 않았죠. 특징입니다. 1인칭 관접자 시점이고 서술자 나가 중심 인물인 안미선과 안미선 아버지 안봉남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받은 편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인물의 행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물의 삶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고요. 현실과 허구, 과거와 현재가 교묘하게 어울려 망각된 인물을 실존의 맥락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잊혀진 아버지의 모습을 실제 모습으로 지금 복원하고 있는 거죠. 실존의 모험, 의미의 모험, 글쓰기의 모험이라는 3차원적 모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통해 또 관장을 찾아가고 또 CD하고 여러가지 섞여 가지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활용하여 사실성과 객관성을 보여줍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